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길라잡이 주프로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1.58%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결국엔 하락했는데요.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께 항상 강조했던 게 있었죠. 지금은 증시가 변곡점을 맞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충분히 지켜보고 투자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락했는데 잠깐의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하락세가 더 커질지는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시가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지나친 투자는 절대 지양하시고 주식 초보분들은 이런 시기를 공부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 말에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연준위원의 발언으로 다우존스가 하락했다는 기사인데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가 2022년 말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증시가 출렁거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블러드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한 점이 눈에 띕니다. 연준위원의 발언 외에도 이날은 미국 증시가 내마녀의 날에 속하는 날이었습니다. 미국 증시의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의 선물과 옵션의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 한국도 내마녀의 날이 있는데 통상 이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발견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전염력이 강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또다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WHO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3펀치를 맞은 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의 의견이 계속 바뀌는 중입니다. 지난 3월에는 2024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연준의 발언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연준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은 이는 시장이 원하던 것이 아니다 라고 꼬집었고요. 연준이 이제 금리가 더 이른 시기에 그리고 더 빠르게 오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수급 현황도 잠깐 살펴보면 특히 기관이 6월 10일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1조 1000억 가량을 순매도했고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도 우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수할 때는 조금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대량으로 매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방전지를 예시로 들어보면 5월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게 들어오는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세방전지는 2차전지로 현대차의 배터리팩 납품업체 관련 종목입니다. 5월 26일에 알려드렸고 그 이후로 최고가 대비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는 증시의 방향에 따라서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잘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은 2011년에 지주회사인 SK의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해서 설립된 기업이고요. 신약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치료제인 세노바메이트랑 수면장애 치료제인 솔리안페톨의 NDA를 완료했습니다. SK바이오팜이 세노바메이트 덕분에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기사입니다.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인데요. 코로나 백신 이슈 외에는 거의 조용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오랜만에 보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가 독일에도 상륙했습니다. 독일 시장에서 제품명은 온투즈리로 정해졌는데요. 미국에서는 엑스코프리라는 제품명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유럽 시장에도 진출하게 됐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SK바이오팜의 1분기 매출액은 1,400억에 영업이익은 759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세노바메이트가 유럽에서 허가되면서 마일스톤 1245억이 회계상으로 반영된 게 흑자 전환의 주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엑스코프리의 처방이 부진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1분기에 엑스코프리의 처방수가 전분기 대비 33% 증가하면서
올해 매출액도 713억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노바메이트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고 일본이나 유럽 등지에 기술 수출하면서 마일스톤 유입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신규 파이프라인은 기업가치 평가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만약 신규 파이프라인이 가시화된다면 SK바이오팜의 목표 주가도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실적도 추정해보면 매출액은 약 2천억으로 전년 대비 690%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50억으로 작년 마이너스 2,400억 대비 적자 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그럼 차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SK바이오팜은 상장 이후로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서야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월부터 이평선이 정배열을 만들면서 121선을 돌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부터 상승 흐름을 만든 주체가 기관들의 매수세입니다. SK바이오팜의 수급 현황을 보시면 기관들이 6월부터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6월 초를 시작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매수하는 중인데요. 6월에만 총 1200억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런 증시에서 놀라운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지금까지 하락 추세였다가 저점을 완벽히 잡아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주선을 정확하게 돌파하고 밑꼬리를 딛고 올려줬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K바이오팜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월봉상으로는 볼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월봉상으로도 10만원이 저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딛고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세가 슬슬 바뀌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시가 하락한다면 SK바이오팜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SK바이오팜의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10년에 포스코의 계열사로 편입됐고요. 주요 사업 부문은 첫 번째로 철강이나 금속, 플랜트 등의 무역 사업 부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천연가스, 니켈, 구리와 같은 자원개발 부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섬유나 면사 등의 기타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가 인도네시아 유전과 가스전 개발을 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공동 탐사부터 상업 생산까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요. 기존의 미얀마 가스전을 중심으로 방글라데시, 페루 등에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사업의 수익이 미얀마의 군부 세력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의혹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가 대체육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10위권의 식량 종합사업회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2050년까지 9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식량 사업이 향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포스코 인터의 1분기 실적은 미얀마 가스전의 투자비 회수율이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1269억으로 살짝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미얀마 가스전의 수익성도 회복되고 트레이딩 부문에서도 철강 판매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 사업도 인니팜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사업인 구동 모토코아도 올해 전년 대비 73% 증가한 115만 대의 판매가 예상되면서 거의 전 사업 부문에 걸쳐서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올해 실적을 추정해보면 매출액은 27조 2800억에 영업이익은 4840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트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의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정배열을 만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이 2만원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1,000원 구간인데 5일선을 딛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만 돌파해준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기관 수급이 조금씩이지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뭔가 올라갈 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수급도 받쳐주고 있고 단기 이평선이 저점을 지지하면서 주가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까지는 주봉상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저 하락 추세가 끝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올해 들어서 추세가 계속 상승으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2만원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20월 이평선으로 저항대가 있습니다. 저 저항대를 돌파해야만 상승 추세를 계속 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한 번 더 조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인터는 미얀마 사업에 대한 논란이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얀마 사태가 포스코 인터의 이익과 주가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증시는 현재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동매매나 추격매수, 지나친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증시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증시의 방향성을 꼭 지켜보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식성공TV 구독하시고 증시와 종목 대응도 함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로 여러분이 잘 시청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